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요즘 빨간색을 많이 찾게 돼요. 옷도 그렇고 뭐 난방, 빨간 불을 자꾸 누르게 되는데 온기가 그만큼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저번 주에 단풍 구경 어디로 갈 거냐고 네.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단풍 구경 관두고 이불 구경 가자. 따순 이불 필요하다. 이제 여름 이불 넣고 네. 두꺼운 이불 사야 되겠다.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는 단풍 구경 보내고 남편은 또 집안 살림 챙기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친구는 오래 곁에 두세요. 네. 괜찮은 친구인 것 같아요. 따순 이불을 덮어야 뭔가 잘 풀린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기 몸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는 우리 원주 씨. 원주 씨가 그 나만의 그 뭐 이렇게 그 따뜻하게 보내는 방법 이런 거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아침에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쫙 풀고요. 그리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합니다. 나는 잘생겼다, 나는 멋있다, 나는 천재. 이건 아니다. 예, 이렇게 외치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따뜻해지고 아주 활기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자기애가 아주 넘치셨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차가 목에 촉촉하게 좋다 그래가지고요. 차를 좀 즐겨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대박 나라, 대박 나세요. 목이 좀 더 좋아진 것 같고 몸도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차분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차분해지고 따뜻해지고 저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하고 같이 차 한 잔 나누면서 서로의 하루를 토닥이면 그러다 보면 마음도 따뜻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런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옷깃을 스칠 때면 차를 드세요. 그러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커피 한 잔은 쉽게 마시면서도 왠지 차 한 잔 의식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편안하게 쉽게 다가가는 차 우리가 공부해 보자고요. 한국차문화협회 전북지부 회원들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차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나오셨습니다. 분위기마저도 너무 좋사옵니다. 맞아요. 이림 지부장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사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맑고 향기로운 차 향기를 널리 펼치고 싶어서 40여 년 전에 전라북도 최초로 다래학당을 창립해서 지금까지 차 문화를 알리고 있는 한국차문화협회 전북지부장 이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그 옆에 우리 박영심 씨. 안녕하세요. 차의 매력에 빠져서 차 생활을 한 지 벌써 15년이 된 한국차문화협회 전북지부 수석 부의장 박영심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영심 선생님은 순간 다 미스코리아 선발이 나오신 줄 알았어요. 인사를 이렇게 하시는데 아주 멋지셨습니다. 자, 그 옆에 우리 전서령 씨.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차를 시작했다가 지금은 누구보다도 차를 사랑하게 된 한국차문화협회 전북지부 사무국장 전서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자, 맨 마지막 우리 윤성진 씨. 안녕하세요. 한국차문화협회 전북지부 회원이기도 하고요. 또 차의 대중화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윤성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참으로 예의를 갖춘 인사 잘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활약을 좀 저희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한국차문화협회 전북지부 언제 어떻게 또 설립이 됐고 어떤 곳인지 좀 지부장께서 네. 소개해 주시죠. 다래학당을 89년에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초과정 차문화를 교육을 쭉 하다가 2007년부터는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인의 지도자 과정을 하는 사범 교육 과정을 쭉 이어나가서 지금은 사범들이 한 500여 명이고요. 전체 회원은 1,700명이 여러 차문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차 문화협회에서 이 차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통 예절, 생활 예절도 공부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차와 예절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박영신 선생님? 네, 그 다래라는 말 자체가 차의 예를 뜻합니다. 그 우리 조상들은 차를 단순한 음료가 아닌 마음을 닦는 도구이자 서로에 대한 존경과 배려의 자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차를 내는 법, 또 찻잔을 내는 순서, 또 앉는 자세 하나하나 다 예절이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차를 가까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절을 배우게 되고 예절을 익히게 되면 또 차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전북지부 회원이 1,700여 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자주 만나시는지 만나면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해요, 삼국장님. 저희 전체 모임은 주로 봄이 되면 3월 삼진날 진달래가 필 때 그 꽃을 따서 전을 부쳐 먹는 화전놀이 행사가 있고요. 또 7월이 되면 덕진공원에 연꽃이 활짝 필 때 저희는 연꽃을 보면서 연꽃 차회 같은 것도 열어서 홍보도 하고 작년, 재작년에는 일본으로 다녀오기도 했었고요. 12월이면 송년 차이는 밤을 열어서 모든 회원들이 모여서 전부 한복을 입고 오랜만에 다시 얼굴 보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주에서 이제 중요한 행사들이 또 이렇게 많이 펼쳐질 거잖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 행사가 열리면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하고 이름을 올린다는 행사가 있다는데 윤성진 씨 어떤 행사인가요? 이제 전주에서 열린 국가 유산 야행 때 차예절도 알려주고 차하고 다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달빛 차회를 진행하는데요. 그때 특히나 방문객들의 이제 반응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경기전 한옥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 방문객들의 반응이 특히나 좋습니다. 그래서 또 슬로우시티 행사 때도 외국인 손님들을 위한 찻자리를 직접 준비하고요, 지부에서. 그리고 얼마 전 또 드론 축제에서도 또 차를 대접했어요. 그래서 그건 한 20년 전부터 저희 지부장님께서 만든 문화입니다. 차 하면은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중년 여성분들이 즐기는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윤성진 씨를 보니까 또 아닌 것 같아요. 그 사실- 배우는 남자분들이나 이게 젊은 사람들도 많이 배우나요? 네, 사실 전에는 남자 회원들 비중이 꽤 높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상대적으로 남자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한 9대 1 정도 비율이고요. 한 50에서 70대 회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슬슬 또 청년 남녀 이제 학생들이 학우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요새.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있으면 짐도 나르고 굉장히 또 좋거든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있긴 있어도 다 막 20살 뭐 더 어려? 30살 뭐 차이 나는 아버님들이 계시면 네. 계속 그냥 쫄병이거든요. 밑에 그 저기도 있고 막 그런가요? 아니면 혼자신가요? 어떤가요? 아, 물론 그런 일을 도맡아서 하긴 하는데 남자 회원이 적어서 좀 이제 힘들기보다는 아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남성이 해야지 더 태가 나는 다도법도 있고 남성 학자들이 정말 역사 속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요새는 이제 혼자 하니 몇 명 안 돼서 하니까 선비달의 시연이나 아니면 남자 역할을 해야 되는 행사가 있을 때 제 얼굴을 많이 비출 수 있어서 좋기도 합니다. 그 얘기 듣고 또 나도 그러면 그 틈새에 좀 끼고 싶다 하는 분이 생겨날 수도 있으니까 예,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제 마음을 그냥 헛소리 알고 계세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윤성진 물리치고 이제 웃고 서야지 이제 이런 생각만 또 드네요. 예, 회원수 확보하실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가 좀 잘 좀 알아보자고요. 만약에 네. 한다면 또 더불어서 같이 또 열심히 그럼. 잘해야죠. 같이. 우리 이림 지부장님께서 우리 차 이게 조금 이렇게 좀 알기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차는 차나무 잎으로 만드는데 그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6가지로 나뉘어져요. 네. 첫째는 이제 녹차입니다. 녹차는 차잎을 따서 살청이라고 하는 덕는 과정을 거친 뒤에 그거를 비비고
말리는 거를 계속 솥에서 반복을 해서 예, 구수하면서도 신선한 그 차의 향을 그대로 갖고 있는 녹차예요. 예, 그다음에 또 백차라는 차가 있어요. 백차는 햇빛과 바람과 그늘을 이용해서 3일 정도 자연으로 건조시키는 차가 백차라고 합니다. 예, 아주 어린 싹이 그 털이 하얗다 그래서 백호은침이라고 하기도 해요. 네, 그 다음에는 황차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황차는 예, 익힌 다음에 한 3일 정도를 청국장처럼 띄워요. 예, 따뜻하게 덮어서 띄우면은 이제 부드럽고 조금 향기로운 그런 녹차와는 또 다른 그런 맛을 내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저 건너편에도 있네요. 네. 청차는 반발효차라고 합니다. 여러분 청차 그러면은 처음 들어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있을 텐데 우롱차가 바로 청차예요. 네. 그 옆에 홍차는요? 네. 그런데 영어로는 홍차가 블랙티라고 해요. 왜냐하면 얘가 빨리 산화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말려가지고 우려 먹으면 붉은 빛깔이 나니까 우리 동양권에서는 홍차라고 해요. 그런데 유럽이나 서양에서는 만들어진 차 겉잎이 까맣다. 그래서 블랙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홍차가 블랙티를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흑차는 영어로 블랙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크티라고 하는데 검게 변하는 차입니다. 물을 뿌려가면서 오랜 시간 두어 달 이렇게 더 넘게 걸리게 서서히 발효를 시켜가지고 검게 발효가 돼요. 그래서 마셔보면은 부드럽고 달큰한 그래서 쓰고 떫은 맛이 좀 줄어드는 이런 흑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6차. 정답 6차. 6차. 차 6개니까 아니, 6차. 그건 설명을 해주신 거고요, 원주 씨. 아, 질문 아니, 끝까지 문제 아니었어요? 끝까지 듣고 말씀해 주시면 마음이 고맙겠습니다. 급했네, 자, 방금 말한 네. 6개의 차는 어떤 나무의 잎으로 과연 만들어졌을까요? 어떤 나무? 네, 녹차, 백차, 황차, 청차, 홍차, 흑차는 어떤 나무의 잎으로 만들었을까요? 아쉽게도 오늘은 주간식입니다. 주간식, 자, 네. 원준 씨부터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그냥 대놓고 오답할게요. 자동차. 제가 지금 요즘에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차 바꾸고 싶어가지고 그냥 저희 소망을 말해봅니다. 예, 자동차. 본인의 소망. 자동차. 예. 자, 지우 씨, 왠지 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들어도 지금 모르겠는 게 지금 이 6가지 종류가 한 나무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녹차 그냥 녹차 나무 아니에요? 아니 모르겠다.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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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오늘 미련을 버리고 밀어버릴게요. 서른도의 네. 차차차. 밀어버려요. 자, 서미석 단장님. 저는 딱 알 것 같아요. 네. 우리 홍임 씨 옆에 있는 그 단풍나무가 딱 보이는데 단풍나무가 파란 거, 빨간 거 막 다 있어요. 예. 단풍나무. 과연 정답이 있을지 이 중에. 자, 전수령 씨. 네, 정답은 차나무입니다. 차나무. 예. 차나무? 예, 6가지 다류는 다 하나의 차나무에서 만든 잎으로 차잎으로 만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차나무가 되겠습니다. 예. 정답이 차나무면은 네. 저기 자동차, 그래요. 차차차, 단풍나무 없네요. 없습니다. 예. 아쉽게도 왜냐하면 저희가 좀 맞춰주신 분 한 분께 전소령 씨가 직접 만들어주시는 말차를 현장에서 즉석 대접해 드리려고 했으나 정답자가 없는 관계로 MC가 맛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MC가. 지금 직접 제주 들어가십니다. 예. 아이고. 전서령 사무국장님이 격불한 말차는 진짜 한 번 맛보면 계속 생각날 정도로 맛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차를 같은 이제 다완, 같은 사발에 풀어주는 사람에 따라서 차 맛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아무리 고급 말차 가루를 써도 맛있는 말차를 마셔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말차. 꽃이 하나 띄우셨나요? 다 된 건가요, 지금? 네. 다 됐습니다. 제가 직접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배달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네네. 아니, 뭐, 그렇게 하시더니, 꽃까지 띄워주시고, 아이고, 음에. 아이고, 수지 맞았어. 봐요. 이렇게 예뻐요. 예뻐라.
향 아니요. 손은 손 잠깐 내려요? 예, 손을 네네. 놓으시고. 어머, 향 너무 좋아요. 이제 맛볼 차례 아니요. 손을 내리시고. 내려야 돼요? 네. 너무 좋아요. 진짜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아, 그렇군요. 너무했어요. 뭐예요? 이렇게 마시기예요? 어때요? 좋다. 이걸 어떻게 야. 세상에. 아니, 정말 안 남기고 다 마시기예요? 그렇게 어머, 진짜. 아주 잘 됐어요. 아주 잘 됐어요. 네. 네. 아주 잘 됐어요. 아쉽습니다만 이제 홍임 씨가 맛을 봤는데 정말 좋다고 하니까. 네. 예. 이게 오장육부를 타고 내려가면서 네. 모든 기운을 맑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 예. 아주 담백합니다. 달거나 이런 맛이 전혀 없어요. 없어요. 써요. 쓴데 맛있게 써. 이게 맛있게 써. 네. 겁내게 쓰면은 맛있다고 할 수 없는데 맛있게 쓴 그 맛. 예,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니 찻잔은 저기 있는데도 이 향이 여기까지 이렇게 말차의 향이 대단합니다. 근데 지금 앞에 보이는 그 나무가 그러면 그게 차나무인가요? 네, 제가 이맘때만 되면 볼 수 있어서 이 차나무를 가져왔어요. 근데 지금 이곳에 열려 있는 게 열매도 있고 꽃도 있잖아요. 얘네들은 열매와 꽃이 동시에 만나기 때문에 칠화상봉수라고 합니다. 작년에 핀 꽃이 올해 열매가 되고 또 올해 핀 꽃이 이렇게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명명을 하는데요. 다른 식물들은 대개의 경우 이제 꽃이 피고 나면 열매와 씨앗이 따르잖아요. 그런데 이 차나무는 이게 따로따로 만나는데 동시에 만나는 거예요. 1년 뒤에. 그래서 실화상봉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후손을 다정하게 맞이한다고 해서 화목의 나무라고도 합니다. 실화상봉수, 화목의 나무. 와, 진짜 유익한 아주 정보를 제가 오늘 얻고 갑니다. 근데 지금 궁금한 게 보통 커피나 음료는 그냥 마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예의를 갖춰서 꼭 마셔야 된다. 그 뭐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전설영 씨? 네, 차를 마시면서 예를 갖추는 전통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실천한 달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차를 우리는 방법을 얘기할 때는 답법이라고 하고요. 또 차를 나누는 예절과 의식을 달해라고 얘기합니다. 또 차를 우리고 즐기는 거를 우리가 흔히 다예라고 하는데 이 예는 예술을 의미하기 때문에 차를 일종의 예술로서 승화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차를 통한 수양을 하는 거 이거를 다도라고 합니다. 차를 마시는 행위 안에 단순한 음용을 넘어서 문화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차를 배운다 뭐 이런 말을 가끔 하거든요. 그렇죠. 차를 배우고 왔다, 차를 배우고 있다. 그럼 이거를 차를 덮는 법을 배우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차 덮근다고 하잖아요. 네. 덮는 법을 배우는 걸까? 아니면 그 차 예절을 배우는 걸까? 이것도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윤성준 씨 뭐가 정답인 건가요? 이제 기초 과정은 1년을 배우고요. 그리고 거기에 2년을 더해서 사범 과정 2급을 딸 수 있고 또 거기에 총 4년을 해서 1급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 취미 기초반에서는 또 차 우리는 법 아니면 녹차를 만드는 제답법, 차 음식도 만들고 또 생활 예절 같은 것들을 배우고요. 그리고 사범 과정에서는 취미를 더해서 뭐 고전을 읽는다든지 동양 철학이나 미술사, 건축사, 관혼상제 같은 우리 문화하고 차의 연계성에 대해서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는 말이 없지만 향기로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것 같은 느낌. 정말 우리가 좀 쉽게 부담 갖지 않고 배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걸 좀 배워보고 싶거든요, 저희가. 네, 생활 다래라고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간단하게 우려 마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평소에 다려 마시기 좋아하는 우리 원준 씨, 네. 지효 씨가 직접 한번 주부장님 모시고 예의 범절이 뭔지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세 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다리의 체험을 해볼 텐데
와, 저희가 스튜디오 지금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저희가. 네, 마음이 편안해지셨어. 자세도 오, 편하고. 좋네요. 네, 근데 좋네요. 여기 와 여기 닭이가 따뜻해요, 네, 선생님. 차를 네. 마실 때는 모든 다구를 미리 뜨겁게 예열하는 것이 좋아서 미리 해놨습니다. 네. 네, 그럼 한번 녹차 우리기를 배워볼까요? 녹차요? 네. 아, 직접 우려 먹는 거죠? 네, 야, 네. 자, 보여주시죠. 자, 주전자 물을 네. 먼저 수구에 받아놓고 어느 정도 해야 돼요, 한 선생님? 잔은 한 50cc 정도 50cc?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자, 50cc. 아, 네. 그 정도가 그리고 50cc. 네. 네, 50cc. 그다음에 다관 뚜껑을 열고 차를 넣어볼게요. 네. 뚜껑도 여기 예쁜 네. 데다가 딱 올려놔요. 차통을 차호라고도 해요. 차호요? 예, 차호? 이렇게 손바닥에 얹고 뚜껑을 열어놓은 다음에 자, 우리 혼자 마시니까 한 수저 한 이렇게 수저? 떠볼까요? 그럼 그 잠깐 좀 정도로. 쓰게 먹는데 2스푼 넣어도 돼요? 이렇게 한 수저 정도 아, 예, 한 수저, 드세요. 한 수저. 네. 예. 쓰게 먹지 말래요. 쓰게 먹지 다관에 말아야지. 이렇게 오늘은 쓰게 먹지 부어주세요. 말아야지. 네. 네, 수저 내려놓고 예, 차호 뚜껑 향기 나가니까 얼른 덮어요. 아, 자, 향기가 그리고 나가는구나. 나서 예열했던 물을 네. 이렇게 어. 다건을 받치고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네, 그래서 천천히 이 어, 소스건 그러니까. 같은 게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네. 다건. 네, 아, 이게 물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좋네요. 네, 좋아요. 이렇게 물을 따르면은 차와 물이 잘 어울려서 우러날 거예요. 그러면 우러나는 동안에 네. 잠시만 기다렸다가 네. 손을 쥐어서 이렇게 저 해서 얼마나 기다린 거예요? 지금 2초밖에 안 쉰 것 같거든요. 30초 정도 아, 30초 기다려주세요. 정도? 네, 네. 네. 1분이나 30초 이렇게 해서 천천히 따라 보세요. 이렇게 따라 보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마지막 따르시면은 차가 움직여서 향이 더 깨어나요. 오, 네. 오. 안 나는데요, 아직? 예. 그런 다음에 다관을 놓고 이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아, 예. 네, 오른손으로 찻잔 들고 왼손을 받쳐서 그래서? 네, 이렇게 몸 앞에 가져와요. 음. 그다음에 차 향기 맡고 이렇게 색도 보고 향기도 맡으면서 감상한 다음에 네. 한 모금씩 마셔볼까요? 난다. 이렇게 한 모금 마셨어요. 어떠세요? 아니, 선생님,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혹시 마실 때도 뭐 어떤 특별한 생각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요? 네,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마음을 편히 하면은 네. 훨씬 안정감 있고 차도 몸으로 잘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저렇게 지금 막 경망스럽게 막 소리 내면서 먹어도 됩니까? 아니, 뭐 이게 따를 때도 물소리 또르르 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렇게 소리 내서 먹어야 좀 이게 다도에 맞는 거 아닐까, 선생님? 네, 차는 네. 소리 안 내고 먹고 예. 입안에 굴려서 음미를 하면서 드세요. 소리가 안 나게. 네. 아. 네. 그래 맛을 좀 느껴야죠. 차를 심사할 때는 네. 어떤 향과 맛이 나는가 보기 위해서 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십니다. 심사할 때는요. 네, 네, 근데 네. 그 외에는 조용히 마셔야 되는 네, 그 거군요. 외에는 조용히 마시면 좋습니다. 아니, 이게 생각하고 먹으니까 차 맛이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네. 지우 씨 어때요? 아니 사실 저희가 방송상 더 우려내야 되는데 많이 우려내지 못해가지고 아쉽죠? 네, 지금 향이 좀 덜 나긴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짧게 우려냈지만 네. 뭔가 제대로 된 자리에서 제대로 배우니까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요즘 좀 마음이 좀 약간 제가 조급한 게 있었거든요. 갑자기 책을 읽고 싶네요. 많이 급했었어. 네. 아니, 저는 이 차를 딱 마시고 나니까 뭔가 이 과정이 굉장히 정성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차의 지배가 되는 듯한, 제가 녹차가 되는 듯한 그런 기분까지 듭니다, 그랬어요. 선생님. 차와 내가 한 몸이 되었네요. 예, 네, 선생님 이렇게 그렇습니다. 소중한 발의 체험 네. 정말 잘 배워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기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경건해지는 듯한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좀 드네요. 엄청나게 차분해지는 그런 기분. 근데 네. 실제로 차 관련 대회도 연다고 하는데 지부장님 맞습니까? 아, 네.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부모님들이 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많고 아이들도 학원이야 뭐야 해가지고 바빠서 예전에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과 함께 앉아서 밥 먹으면서 예의도 배우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같이 모이는 시간이 적어요. 그래서 요즘에 찻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차를 통해서 예의를 배우는 그런 것인데 아이들이 어른보다 훨씬 습득이 빨라서 금방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차를 배워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전국 청소년 차 예절 대회라는 걸 만들면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열심히 공부한 기량을 가을에 이렇게 대회에 나와서 선보이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 할머님들 함께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막 그래요. 네. 그럴 때 저는 정말 보람스럽습니다. 요즘 세상 빠르게 살지 않으면 뒤처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차 앞에서는 우리가 그런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차는 여유입니다. 네, 한국차문화협회 전북지부 회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차를 마시고 차의 예절을 알고 이런 게 선뜻 다가가기는 쉬울 것 같지만 또 어렵고 어려울 것 같지만 또 우리 일상 속에 또 녹아들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우리 이림 지부장님부터 언제부터 관심 갖게 되셨어요? 네, 저는 어려서부터 이 탄산음료 같은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서 우연히 절에 가서 이렇게 차를 맛보고 그리고 영화나 소설을 보면 차 문화가 자꾸 등장을 하는데 내 주변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다 이러고 있는 차에 이제 서울에 가서 차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또 연구에도 끊임없이 매진하고 계신데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차를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다면서요, 이림 지부장님? 네, 서울에 가서 이제 차를 공부를 하고 나니까 저희 은사님께서 전주에 고향에 가서 한번 이런 차 문화를 펼쳐보면 어떠냐 그래서 처음에 사양했어요. 그런데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원로들이 차를 많이 하는 곳에 차 행사에 가면 저한테 나이도 어린데 뭔 차에 관심 있냐 어디서 왔냐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왔다 그러면 전라북도는 차가 낙후지역인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라북도 사람으로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 순간에 저는 은사님 말씀 따라서 내가 한번 전라북도의 차 문화를 읽어봐야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동음이의어라고 해서 차, 마시는 차, 또 차, 운전할 때 그 차, 뭐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생겨난 웃긴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사연이세요? 지금은 차 문화가 사실 여러분 다 마시고 널리 알려졌잖아요. 네. 80년대 후반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1981년에 5월 25일을 차의 날로 정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노력하고 알리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만 차를 마실 게 아니라 덕진공원에서 아침에 이 차 연꽃이 필 때 차를 마시면 사람들이 기웃기웃 하길래 여럿이 나눠 마시자 그래서 차 나눔 행사한다고 취향정에서 많이 모여야 되니까 저는 공문을 보냈어요. 시청에 이런 행사를 하겠노라고. 근데 날짜가 다가와도 답신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편지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위험해서 안 됩니다. 그래. 아니 차 시음하는데 뭐가 위험합니까? 관광객도 연꽃 보러 많이 오고 하니까 우리 전주를 알리고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더 안 되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녹차 시음한다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건성으로 읽어가지고요. 자동차 시승인 줄 아는 거예요. 진짜요? 그런 정말 세상에. 웃지 못할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차문화 연구소를 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차문화 연구소를 내고 확산을 하려고 했더니
아, 거기 먼 자동차 저기 고장 났는데요.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전부 다 차가 자동차로만 연관을 했어요. 네.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40여 년이 흐르니까 네. 이렇게 아침마당에 나와서 차 이야기를 할 만큼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이야 웃으면서 말하실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좀 속상하셨겠어요. 근데 차가 너무 좋다 보니까 내가 차를 직접 길러야겠다 해가지고 키우기도 하셨다면서요. 네, 이제 그 차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러면은 재다 실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재다 실습장이 보성이나 하동 이렇게 다 먼 곳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도 순창, 정읍, 임실 쪽에는 차가 많이 잘 되고 있어요. 다만 그 시절에는 재다 공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실에다가 옥정호 아시죠? 네. 옥정호 주변에다가 한 1,000평 정도 차밭을 만들어서 25년 정도 지금 그 차를 따서 회원들과 함께 아까 말씀하신 6대 다류 네. 이거를 다 만들어 마시고 즐기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에 농가주택 하나에다가 이 차 만드는 곳을 마련했어요. 그러셨군요. 저는 이제 그 차의 본고장 보성도 다녀와 보고 제주도 갔다 오고 지리산 이런 데도 막 다녀봤었는데 네. 아, 지금 막 옛날 생각이 막 나네요. 예, 거기서 막 찻잎 따고 했던 그런 생각들. 예. 자, 우리 박영심 씨 언제부터 이렇게 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되셨나요? 저는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이제 생활하면서 나한테 내가 오래도록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이 뭘까 그러고 모색하고 있었는데 직장에서 과행사를 했어요. 20주년 과행사를 하는데 전국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비빔밥 퍼포먼스를 한 다음에 식사를 하고 밖에 나가 보니까 한복을 곱게 입고 차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응? 그래서 저도 차를 마시긴 했지만 멀리서 보는데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집안 행사로 한복을 이렇게 맞춰놨는데 입을 일이 없잖아요. 장롱에 있는 그 한복도 이용할 겸 해서 저는 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차의 어떤 점이 그렇게 박영심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예. 저는 사람들한테 그게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차를 함으로써 벗이 생기고 또 이제 그 차의 그 향기로 인해서 그 향기를 맡으면서 다관에 그 물을 뚝뚝 떨어뜨리면 쫄쫄쫄 흐르는 소리가 제가 정화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받아요. 그래서 그거에 매력을 느껴서 시작하게 됐고 애쓴 나를 위한 위로의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 뭐 한복도 꺼내 입게 되고 밖에 나가서 들어올 때 꼭 차를 계속 사가지고 오게 되고 집에는 차가 더 많아지고 가족들은 뭐라고 하세요, 가족들? 가족들은 좋아하지요. 네. 그리고 저희 큰아이는 대학교 때 청소년 차예절 대회에 참여도 해서 수상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사람을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가족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그런 돈독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차 문화도 배우고 한복도 입고 가족과의 또 사이도 돈독해지고 진짜 좋았겠어요. 그러면 전세령 씨는 어떻게 차 문화 이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네, 저는 제가 49 무렵 그 갱년기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 또 제가 전공이 지질학이에요. 대학에서 강의도 해야 하고 논문도 써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았었는데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오는 건 아닌가 해서 남편이 다도나 요가 같은 걸 해보면 어떠냐 권해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래 한번 해보지 싶어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막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차에 대해서 막상 배우니까 실제로 스트레스가 해소가 조금 되던가요? 어떻던가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뭐 좋아지는 건 아니고 꾸준히 이걸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좀 다스리는 때 또 화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는 잠시 쉬었다가
다도구 앞에 이렇게 앉게 되면은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스스로한테 일종의 여유를 주는 거잖아요. 네.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라 여러모로 좋습니다. 정말 이분은 찻잔 앞에 서면 미소 짓고 향기 맡고 예, 굉장히 여유로워지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협회에서 기둥 역할을 하신대요. 어떤 기둥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네, 제가 지금 그 전북지부의 사무국장 일을 하고 있는데 늘 학교에서 하던 일이 그 서류 관련된 정리하고 제출하는 일이었는데 저희가 그 청소년 차예절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은 시로부터 보조금을 좀 받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서류를 많이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제가 많이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처음에 도와주기 시작한 것이 벌써 8년째 사무국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진 씨께 제가 재미난 질문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거요? 네. 차를 마시다가 차에 끌려서 아니면 자기 중고차를 팔기 위해서 팔다가 차를 마시다가 차에 빠지게 된 건지 누가 이 차를 추천해 주신 건가요? 저는 사실 저희 엄마 뱃속에서부터 차를 배운 모태 차인이라고들 하시는데요. 실제로 30년간 한 번도 차 생활을 멈춘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차를 우리는 법도 배우고 다구를 다루는 법들을 계속 배우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청소년기 때부터는 캐나다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계속 친구들과 새로 사귄 친구들과 차를 나누고 그 외국인 친구들과는 사실 어젯밤에도 영상 통화를 하고 가끔 한국 다구를 선물로 보내줘요, 실제로. 네. 모태 차이는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봅니다. 아니 근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하고 계셔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이게 성인이 돼서도 쭉 유지가 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도 차 공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제가 몸에 익히는 걸로 끝내지 말고 그걸 이론을 차근차근 책을 쓰듯이 머릿속에 집어넣어보자, 정리하고 기록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지부장님 기초반 특강, 재밌는 특강들을 많이 들었고 그러다 코로나 때 3급을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또 2급 사범 과정을 거쳐서 취득을 하고 현재는 1급 우리 차문화대학원에서 학생 원우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을. 대단하시다. 아니 근데 젊으신 분이 그냥 커피라든지 시원한 탄산음료라든지 이런 걸 더 좋아하실 법도 한데 계속해서 이렇게 차를 공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제가 돈 버는 본업에서도 책임지고 맡은 일이 굉장히 많아서 시간을 진짜 쪼개서 쓸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그 다도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개인적 소양이 있고 정말 대중적으로 차를 이제 편하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지금도 꾸준히 수업을 듣고 있고 차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제가 직접 차회를 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아마 부모님, 가족들이랑 우리 지부 회원들에게 되게 기특하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윤성진 씨가 우리 청년 세대와 차 문화 세계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게 시범 같은 거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확 드는데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까 생활다래를 체험해 보셨으니 이번엔 제가 선비다래를 직접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비들은 집안에서 책을 보거나 일을 하다 혼자 쉴 때면 고요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탄관에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포를 열어 정갈하게 놓습니다. 탄관의 물로 다관과 찻잔을 예열합니다.
차 우릴 물을 수구에 따릅니다. 다관에 차를 넣고 물을 따릅니다. 다관에 차가 우러나기를 기다리며 찻잔을 예열했던 물을 퇴수기에 비우며 여기서 얽힌 생각과 흩어진 마음을 살핍니다. 첫 모금을 마시며 찻잎이 풀어지니 마른 창자가 청수에 씻긴 듯 맑아짐을 느낍니다. 두 모금을 마시며 진수가 정달을 수용하니 정신이 상쾌하여 신선이 된 듯함을 느낍니다. 세 모금을 마시며 병고를 이기고 두통이 멎어 호연지기를 기른 듯함을 느낍니다. 보통은 두세 번을 우려 마셔야 하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홍포를 덮고 마치겠습니다. 보여주신 게 선비 다래. 더 어린 친구들이 아마 본다면 도령 다래를 배우고 싶다고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옆에서 전설영 씨가 설명을 해주시니까 정말 몰입하기가 쉬웠어요. 야, 이거 그 문화 행사하고 연결하면 좋겠네요. 네. 심청이 행사, 네. 논계 행사 다래? 이럴 때 다 그 하면은 그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참고만 하시라고 연락드렸습니다. 역시 제가 또 박힌 돌을 빼낼 것만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다들 그래도 이렇게 차 얘기 나오면 표정도 좋아지시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분명히 가지실 텐데 우리 이림 지부장님이 느끼시기에 차는 어떤 매력이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차는 몸과 마음을 정말 다스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점심하고 저녁만 먹고 아침을 평생 안 먹어요. 그런데 우리 말에 일상다반사라는 말이 있어요. 하루에 밥을 3번 먹으면 차도 3번 마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다반사 그러면 차다자가 아니라 마늘 다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차다자의 식반자니까 차를 마시는 것은 밥 먹듯이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밥은 2끼, 차는 3끼. 그런데 오전에는 녹차를 부드럽게 마시고 낮에는 이제 골고루 여러 가지 차를 마시고 이렇게 해서 하루의 아침은 녹차로 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오늘 마신 차 중에 안 마신 차 또는 잠이 잘 안 올 때는 오히려 녹차를 다시 한번 마시면 편안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차가 내 인생이다. 그 정도로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옆에 계시는 우리 박영힘 씨가 생각하는 차의 매력은 또 뭐가 있을까요? 힐링이다. 힐링. 쉼을 가져다주고 무료함이 없어서 좋아요. 그리고 내 집이든 공원 정자든 어느 곳에서나 그 찻자리를 펼칠 수 있어요. 법과 함께. 네. 그 찻자리를 펼 때는 저는 아침에 어떤 식사 약속이 있으면 바구니에다가 차도구를 넣습니다. 나 차에다 싣고 나와 소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 또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차를 권해서 좋아하면 더
기쁨이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자에서 차 마시는 걸 좋아해요. 지금 표정 보셨어요? 네.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행복한 표정이셨어요. 편안하게. 네.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큰 게 그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막 표정이 너무 좋으셨어요. 되게 우리는 가방 열면 스카프가 나오기도 하는데 왠지 찻잔이 나올 것만 같은 차를 너무 사랑하시고. 저는 오늘 가방에다 빵 넣어놨어요. 아, 그랬어요. 생활이 드러나네요. 네. 전소령 씨는 어떠세요? 매력이 뭐예요? 네, 차는 그 마음을 다스리는 수련의 도구로서도 최고가 되기도 하지만 네. 저는 집에 언제든 누가 와도 손님 맞이에 있어서 최고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차를 일단 물만 끓이면 되니까 차를 우려서 또 내게 되면 친구들도 대접받는 기분이 들어서 좋다고 하고 또 명절에는 식구들이 온 식구가 다 모였을 때도 차를 내거든요. 그럼 모두들 좋아해 주니까 대접해주는 저도 기쁘고 또 대접받는 분도 기뻐해 주시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차 한 잔으로 모두가 대접받는 그런 기분. 굉장히 생각만 해도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럼 윤성진 씨는 차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도에 대해 공부하다 보면 딱 눈빛만 봐도 손짓만 봐도 호흡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예의, 배려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리고 다도 안에서 뭐 찻잔 손잡이를 돌리면 네가 따라 마셔라라고 하는 그런 신호들 같은 것도 배우거든요. 그래서 서로 말이 없어도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배려심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여유가 없어서 차를 못 마시는 게 아니고 차를 마시면 여유가 생긴다고 항상 제가 말하고 다닙니다. 그래요. 정말 급할 게 없는 분들이셔요, 이분들. 스튜디오 딱 들어올 때도 굉장히 여유 있게, 물론 한복을 입으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표정에서도 여유가 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이 차 문화를 쭉 해오시면서 느끼는 소중한 기억이라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윤성진 씨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어떤 기억?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서부터 차문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행사 공부를 참여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정말 큰 연회장에서 송년회 밤에 콩쿨복을 입고 플룻을 연주했던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기분도 있고 예전에 충남 산사에 가면 차가 올라갈 수 없어서 이제 산책로가 없어서 어른들이 다 한복을 다 갖추고 뭐 들통, 물 끓일 들통까지 다 들고 주차장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다구를 이제 들고 올라가서 차회를 하기도 했고요. 이제 요즘에 가장 남는 기억은 이제 제가 졸업을 앞두고 있고 마음이 맞는 동기들이 생기다 보니까 정오에 만나서 자정이 훌쩍 넘는 시간까지 차를 그냥 이야기하고 차를 마시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놀았던 그 날의 기억이 참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차를 마시거나 배우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우리 박영침 씨는 어떤 게 기억나시나요? 저는 23년도에 한일 차 문화 교류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 가고시마현 심수관에서 태극 명상 다도를 시연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가보니까 우리나라 태국기가 꽂혀 있는 거예요. 이국 멀리 그 먼 곳에서 내 나라의 태국기를 보면서 내가 그곳에서 그 태극 명상 다도는 오롯이 나만을 위한 처음부터 그 절차를 따라서 국악에 맞춰서 할 때 정말 그 한 잔의 그 말차 한 잔의 그 정성이 정말 나를 위한 차거든요. 그래서 너무 뿌듯했어요. 애국가 그리고- 국악 버전으로 나왔어도 좋을 것 같은데. 또 하실 말씀이? 이것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튜브에 있습니다. 네. 전소영 씨는 차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예, 저는 그 4월만 되면 차순이 돋을 때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옥정호 주변에 작은 차밭에 가는 날이 많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뭐 6시, 7시에 일어나서 거기를 가면 물 한 개가 쫙 깔려 있고 또 새소리가만 들려요. 아무 잡음도 없이. 그리고 차입을 따면 떡떡 차입 따는 소리만 들리거든요.
그 순간 이게 힐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차를 땁니다. 네.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도 하고요. 예. 아니 여러분이 말씀하시는데 왜 저희는 그게 상상이 되죠? 바로 상상이 되고 공감하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이림 지부장은 어떠세요? 네. 전라도 천년대가 마침 우리 교육관에 30주년하고 맞물려 있었어요. 그래서 뭐를 할까 하다가 30주년을 기념해서 세 자리의 찻자리를 챙겨서 1000명에게 차를 드려보자. 그래서 3일 동안 하는데 거기에서 차 음식 전시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의 통과 의례를 찻자리로 표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보고 공감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찻잎은 차로만 이렇게 마시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걸 활용할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차를 가지고 음식을 많이 만들어요. 여러분 그 찻잎 장아찌도 만들고 이미 빵이나 뭐 크림, 아이스크림에는 다 나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찻떡도 하고 저는 염색도 해요. 차로 한지나 실크 이런 천에다가 염색을 해서 옷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차가 정말로 우리 생활에 다양하게 써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차 얘기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도 저는 아직 조금 더 젊어서 그런지 좀 차가 익숙하지 않거든요. 가장 젊은 세대인 우리 윤성진 씨께 여쭤보고 싶어요. 젊은 세대들은 차를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차를 좀 쉽게 생각하고 다가갈 수 있을까요? 물론 모두가 심화된 과정, 뭐 이론 이런 걸 배우면 인문학적 차 얘기를 배우면 좋겠지만 사실 그냥 6대 다류에 관한 기본적 정보하고 차를 우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런 기초가 있으면 본인 취향이 생겨서 차를 골라 마시게 되고 그리고 차의 양이나 물을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야지 이렇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정성스럽게 다구를 다 세팅하고 마시기도 하지만 근무할 때는 그냥 다관 하나, 거름망 하나, 머그컵 하나로 그냥 한 잔에 다 따라서 돌아다니면서 홀짝홀짝 마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정석적인 세트를 갖춰야지 차를 마실 수 있다는 편견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요. 이쯤 되니까 각자 좋아하는 차가 어떤 종류일까 궁금해지네요. 궁금해져요. 누구는 국화차, 네. 누구는 홍차, 녹차 이러는데 네. 이림 지부장 어떤 차 좋아하세요? 추천해 주세요. 저는 녹차를 제일 좋아해요. 예. 네, 녹차는 자연 그대로 차 잎에 있었던 색과 맛과 향이 그대로 차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제일 좋습니다. 녹차. 그렇군요. 녹차 좋아하시고 박영심 씨는 어떤 차 좋아하세요? 저도 역시 녹차를 좋아합니다. 그 차밭이 있는데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어린 싹을 따기 때문에. 그래서 체업을 하고 또 살청을 할 때 투투투투 터지는 그 소리 그리고 유념을 하고 또 이제 건조를 시켜서 그럼 완성해서 그 차를 마실 때 그 유향이라는 게 있어요. 젖비린내 나는 그 유향이 참 마셔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유향에 저 매력에 빠져듭니다. 아니 그런데 그 첫 차를 따고 나면은 꼭 잊지 않고 가시는 곳이 있다면서요. 네. 네. 저는 그 첫 차를 따면 그 부모님 산소에 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제가 만든 차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느꼈던 그 유향 그런 것을 같이 느껴보시라고 차를 올립니다. 그러셨군요. 전설영 씨는 왠지 의상에서 힌트가 나올 것 같은 느낌. 혹시 말차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제가 좀 전에 풀어드렸듯이 네. 그 말차는 녹차나 다른 6대 다류는 차를 우려서 우린 물만 먹잖아요. 근데 이 말차는 차잎을 차로 만든 다음에 가루로 내어서 전부 다 먹으니까 정말 좋은 그 차의 성분을 다 먹을 수 있어서 가장 훌륭한 약재이기도 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윤성진 씨. 윤성진 씨는 조금 다른 분들과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차?
저는 백차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녹차를 따기도 전에 그 어린 잎, 솜털이 덮인 어린 잎을 따서 그 싱그러운 향하고 달콤한 향이 맛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또 백차는 이제 산뜻한 매력과 또 필수 아미노산들이 그 솜털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차를 배우거나 마시면서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을지 궁금해요, 전서령. 네, 제가 그 본래는 굉장히 와일드하고 남성적인, 중성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그 참 부드러워졌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래서 그런 변화가 바로 차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 한 잔으로 위로가 되었던 그런 순간도 있었나요, 우리 박영실 씨도?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이 따르는데 고통의 깊이가 얕을 때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그 고통이 남한테 말할 수 없을 때는 정말 철저히 혼자 두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 다간의 물을 따르면서 그 차를 마시면 제 그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이 다 식혀 내려져요. 그 찻잔의 향과 함께. 자, 오늘 아침마당 전북 시청하시면서 나도 차 한번 배워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 이림 지부장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차 마셔야죠. 배우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한국차문협회 전북지부 교육과는 문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 차 궁금하다 또 배우지 않더라도 아유 차 6대다리 있다는데 한번 마셔보고 싶네 그러면은 언제든지 노크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맛있는 차를 대접해드립니다. 네. 자,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 아침마당 전북 공식 질문. 나에게 차란, 우리 이림 지부장님부터 나에게 차란? 생명수다. 나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해주니까. 네, 생명수다. 자, 박영심에게 차란? 저에게 차는 친구이다. 마음을 쉬게 해주는 친구이고 차 한 잔의 온기로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미소 지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전서령 씨에게 있어서 차란? 저는 놀이이다. 예. 남들은 단풍놀이 가고 꽃놀이 갈 때 저는 차바구니 들고 차놀이를 갑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윤성진에게 차란? 저에겐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 차가 만들어진 시간 사계를 유추해 볼 수 있고 그 차를 만들고 덮고 차를 우려 마시는 그 시간의 흐름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과 차를 나눠 마실 때 그 시간의 흐름 그리고 앞으로도 지나갈 그럴 시간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서로를 소통하게 하고 나를 바라보게 하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예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술 활동을 하시는 여러분 박수 보내드리고 앞으로 차 문화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아침마당 전북 오늘은 한국차문화협회 전북지부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봤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진짜 차 한 잔의 여유, 차 한 잔 제대로 마실 시간도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차를 마시면서 그 여유를 조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단풍도 빨간색이고요. 요즘 빨간색이 좋아진다고 했어서 저는 빨간 홍차를 좀 마셔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